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기붕의 정치 산책. 아, 일단 인천의 정치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인천의 가장 큰 이슈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입니다. 누구도 정확한 답변을 내리기 힘들죠. 그럼 인천만의 의사결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천과 경기도, 서울 또 이제 국가와 중앙정부와의 뭔가 조화로운 의사결정이 돼야지 되는데, 문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이 법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이렇게 인천시와 사자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답이 못 나오고 있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고, 어쨌든 국민의힘이 여기는 여당이죠. 인천시를 놓고 보면. 그래서 현역 프리미엄을 내세워서 수성을 하려고 하고, 야당은 이제 어쨌든 지금 중앙정부의 여당이다 보니까 인천시장 탈환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의령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정치 문제는 이제 지역 현안보다는 중앙 정치 현안에 항상 휩쓸려 가지고 지방선거의 본질이 좀 외면당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GTX 교통 문제, 행정체계 개편 문제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뭐 지역들 다 그렇지만 이제 국비 확보 문제 이거에 따라서 대형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이라든지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중앙정부의 어떤 여당 프리미엄을 가지고 윤정부 시장도 이제 지난 선거에서는 윤석열과 가깝다는 걸 내세웠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민주당에서 내세워서 뭔가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실제 지나고 나면 그 프리미엄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5기에는 민주당의 송영길, 6기가 이제 유정복, 7기가 민주당의 다시 박남춘, 8기가 다시 국민의힘의 유정복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 9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유정복 시장은 지금 법적인 또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제일 큰 인천의 문제는 여야가 자꾸 바뀌면서 정략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정책의 지속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항상 바뀌고 있다. 정책의 롤러코스터다. 이런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매립지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인데 25km 구간이죠. 이걸 지하화하는 얘기들만 이제 서로 얘기되고 있는데 실제는 지하화했을 때 그 위에 상부층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좀 덜 나와요. 또 GTX-B는 이제 착공이 들어갔는데 B 말고 D나 E나 F가 또 인천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 중에 GTX-D 이것이 이제 어떻게 강남이나 여의도로 어떻게 직결이 될 거냐, 연결이 될 거냐 하는 거. 근데 아직은 이제 비용 대비 실현 가능성이 좀 낮다는 쪽도 있고, CTX-B의 송도 연장이나 KTX 인천발 확대 이런 것들도 정파적인 갈등 요소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좀 있고, 인천형 행정체계 개편이 지금 이제 중구, 동구, 옹진군이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구가 새로 신설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새로운 이제 구청장도 생겨야 되고, 이해관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도심의 도시 재생 및 송도 원도심 혹은 이제 청라라든지 그런 그 동쪽의 동인천을 중심으로 한 미추홀구나 이런 데들의 원도심에 대한 균형 발전 문제가 항상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기존 미추홀구나 동구, 중구 이런 원도심에 그래서 이런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재생 이런 쪽에서도 계속 이슈가 나올 것 같고요. 왜 이제 그동안 해오던 정책 중에 아이패스 정책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항상 문제가 있고 청라 송도 특화 사업으로서 이제 바이오 핀테크 첨단 산업단지 조성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제 남동공단에도 지식산업센터 저희 당사도 지금 NIC
산업센터에 있는데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실제는 좀 분양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활성화돼야지만 이것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 공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다음에 인천공항이나 인천 2호선 연장, 그다음에 이제 국가철도망에 반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정부 각 부처와 어떻게 잘 조화롭게 진행이 될 거냐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이제 문화, 체육, 복지 사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 시장 교체 시마다 특정 사업은 상징성 때문에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축소되는 일이 반복되죠. 종합적으로 보면 인천은 여야 교대 빈도가 높아서 정책의 연속성이 가장 약한 대도시 중에 하나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기존 정책, 이전 정부 사업 프레임으로 재평가가 되고 국비 사업은 여야 정치 구도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우선순위가 크게 변동이 된다. 시의회의 다수당에 의해서 따라서 시장과 협치가 부재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런데 인천시의 어떤 이제 시의원 구조나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원들의 구조에 따라서 시장이나 구청장의 이 동력, 추진 동력이 많이 좌우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런 와중에 개혁신당 인천시당의 정책은 뭐냐? 이런 것들이 항상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5대 원칙, 10대 정책 패키지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천이 더 이상 정쟁의 실험장이 아니라 정책 실행의 도시가 되기 위한 핵심 철학입니다. 그래서 정치보다는 시민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고 정파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최우선 가치로 둔다. 두 번째, 정책의 연속성 문제입니다. 시장 정권이 바뀌어도 유효한 정책은 유지하고 좋은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불필요한 뒤집기를 최대한 막는다. 네,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하겠다. 당력에 의한 거 아니라 감정, 정쟁이 아닌 데이터 성과 지표, 경제성 분석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 열린 협치를 하겠다. 여야 시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가 참여하는 상설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도시 인천의 원시티 전략, 송도, 원도심, 부평, 청라, 계양 등 지역 간 양극화를 끝내고 도시 전체를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 이걸 위해서 이제 10개의 정책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해법으로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급격하게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 가스라든지 가스화라든지 혹은 폐기물 구형 원료화, AI 기반의 자원 회수 시설, 구형 연료 발전소 도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겠다. 특히 이런 기술의 연구소나 이런 기술의 최첨단을 끌고 갈 이런 브레인 뱅크를 인천에 유치해야겠다. 이런 산업을 인천에 유치해야겠다. 김포라든지 이런 쪽에 강화, 옹진군 이런 데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환경문화예술공사 협의회에서 인천 몫을 강화하고 통제권을 확대하는 것. 그래서 당연히 경기도나 서울 거를 그동안 매립을 해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어야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정책이 되겠다. 교통 쪽에서는 인천 메가 트랜짓 2035라고 해서 GTX나 KTX, 공항철도, 2호선 연장 등 교통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문제에 대응해서 삼각축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GTX-B와 GTX-D를 직결하고 KTX 인천발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인천 고속도로 지하화 못지않게 지상층을 어떻게 또 도시를 구성할 거냐. 그래서 송도, 청라, 그다음에 원도심을 연결하는 간선, 급행, 교통이 또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을 구축을 하고 인천 메가교통청을 신설해서 교통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의 대전환입니다. 인천은 이제 앵커 기업들이 많이 있죠.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철강에도 그렇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분야가 뜨고 있습니다. 정권마다 산업정책 방향이 바뀌는 걸 하고 송도의 바이오 생산이라든지 남동의 제조, 부평의 부품 산업, 청라의 금융, 핀테크를 하나의 산업 벨트로 묶어서 인천의 베이스 캠프 전략으로 쓰겠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바이오 CDMO 시티를
육성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영종도 공항이라는 최대 산업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와 통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죠. 글로벌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기술 인력. 이제 이것이 산업이 잘 발전하는 기술력이 중요하죠. 20% 상승 평균 임금을 20% 상승시키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급 브레인을 가져온다든지, 그다음에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거죠. 그래서 집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던 도시 재생 사업의 패러다임을 고정하고 상징성 사업보다는 생활 밀착형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빈집이라든지 폐창고 이런 것들은 청년 창업 문화라든지 공유 오피스 센터로 활용하고, 행정체계 개편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웅진군 통합 논쟁의 혼란을 시민 선택으로 보고 세계 구 통합 관련해서 정치적 가치 판단을 제외한 순수 타당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3단계 정부가 검증이나 주민 토론, 주민 투표를 통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 및 국비 확보 혁신입니다. 국비 확보가 여야 구도에 좌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천시 단독으로 국회 정부 전담 로비센터를 신설하고 가칭 법률 예산 전문 로비스트로 구성해서 국비 확보 2조 원 이상 확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청년 재도전 플랜이죠. 그래서 사업 실패 후에도 이제 저도 사업 실패를 많이 겪어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의 정책 재창업 펀드 한 500억 정도를 조성해보고 빚, 신용 회복을 위한 원스톱 회생센터를 설치하고 청년 고용 환경 지표를 최대한 공개하면서 어떻게 올릴 건지 같이 고민하고 연구를 할 겁니다. 네, 교육 인재 육성입니다. 속도 있는 인재 정책이 중요한데 대학별로 파편화된 실습, IPP 프로그램의 한계를 대응하기 위해서 인천형 전문 CDMO, QC, 시제품 개발 트랙을 신설하고 대학, 산업, 지자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2,000명의 정규 취업을 목표로 움직일 생각입니다. 네, 환경안전 분야입니다. 환경안전 정책에서는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문제를 고정하고 AI 기반의 기후, 홍수, 안전, 관제 시스템을 갖고 아파트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화재, 원격을 예측하고 모든 정책은 과학 기반으로 평가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에비던스 베이스 폴리시 메이킹이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인천 2.0이라고 그래서 송도 국제도시 잠재력을 일관된 전략으로 이제 강화시켜야겠죠. 그래서 인천을 국제회의, 관광, 야간 경제, 그다음에 K 비즈니스 허브로 키워야겠죠. 그래서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못지않은 혹은 요즘에는 이제 상해 못지않은 시안강 못지않은 이런 도시로 키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항만 크루스터가 연계한 환승 관광, 제가 이제 갈매기 투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이 환승 관광, 바다에서 육지를 보는 뷰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쪽을 더 개발을 해야겠다. 외국인 투자 및 외국 교육기관을 더 확대해서 송도가 지금 국제도시로 잘 크고 있는데 이런 쪽을 더 촉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쟁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천, 이거를 이제 끝내야겠죠. 그래서 실행하는 인천. 여야가 바뀔 때마다 뒤집히는 도시가 아니라 데이터와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도시, 그다음에 송도, 원도심, 남동, 부평을 하나로 연결하고 인천을 대한민국의 산업, 교통, 환경, 청년, 혁신의 수도로 만들어 보겠다. 그다음에 저는 정치 인천이 아니라 미래의 인천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개혁신당이 바라는 개혁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감사합니다.